이거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역사 수업 들려줄 테니 재밌게 들어줘. 오프닝송이 이제 곧 끝나가니까는 집중한다 나랑 약속해줘요. 이거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역사 수업 들려줄 테니 재밌게 들어줘. 우철쌤의 역사 콘서트. 청동기 시대 최초로 국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청동기 시대의 특징을 우리 다시 복습해보면 청동기 시대는 농사 중심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량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잉여 생산물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잉여 생산물은요, 남을 남을 여자, 남는 생산물, 많이 남아서 그 남는 생산물을 잉여 생산물이라고 했다 그랬죠. 그 잉여 생산물이 많아졌다. 그래서 결국 사람마다 잉여 생산물을 가진 차이가 생겨나는데요. 그 차이가 바로 빈부의 격차입니다. 이 빈부의 격차는 계급을 등장을 시키는데요. 그 계급 중에서도 식량이 많고 용감한 사람을 가장 높은 계급으로 취급했는데요. 그것을 바로 족장 또는 군장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부족장, 글르기도 했다. 자, 이 계급이 등장하자 그 개인의 장점에 맞게 분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농사를 짓고 사냥을 잘하는 사람은 사냥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개인이 잘하는 것에 맞춰서 분업을 시작했다. 이런 개인의 격차가 씨족의 격차로 나아가고요. 그 씨족의 격차가 부족의 격차로 나아가게 됩니다. 부족의 격차가 발생하자 부족은 군장, 족장을 중심으로 다른 부족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부족은 식량이 많은 부족의 식량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고요. 식량이 많은 부족은 무기를 많이 만들어 군사력이 강해서 약한 부족을 공격해 지배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자, 무기를 많이 만든다는 건요, 아무래도 식량이 당시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 식량을 이용해서 무기를 많이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쟁에서 강한 부족은 어떤 식으로 세력을 키워나갔냐면요. 정복전쟁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부족을 점령해버립니다. 또는 주변에 있는 부족과 연맹을 맺어서 세력을 많이 크게 키워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전쟁에서 강한 부족이 세력을 크게 키워나갔다. 그래서 여러 부족을 지배하는 부족의 군장 또는 족장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족장 또는 군장은 여러 부족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의 이름을 바로 왕이라고 하고요. 이런 왕과 그 주변의 여러 부족들을 한데 묶어서 한 울타리에 포함시키는 것을 바로 국가 또는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청동기 시대에 국가가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바로 고조선입니다. 당시 고조선의 건국 세력은요, 우수한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다른 부족과의 연맹 또는 다른 부족을 정복하는 전쟁을 통해서 세력을 성장시키고 이걸 통해 고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국가를 건국하게 되는 거죠. 당시 고조선의 지도자 명칭은 단군 왕검이라고, 여기서 단군은 제사장을 뜻하고요. 왕검은 정치적 지도자를 뜻하고 두 가지를 한데 합쳐서 같이 이루어 나갔다라는 걸 뜻하는 지도자 명칭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요, 고조선 건국 신화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 건국 과정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최초 일연의 삼국유사, 일연이라는 스님이 지으신 편찬하신 삼국유사라는 역사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조선 건국 신화가 기록되어 있고요. 이것을 단군 신화라고도 말합니다. 여기서 신화란 신에 대한 이야기, 신성한 이야기, 신비롭거나 신기한 이야기, 현실적이지 못한 이야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신화라고 해서 모두 이런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 있었던 일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이지 못한 이야기도 있다. 그래서 따라서 신화를 현실적인 내용으로 해석해 역사적인 내용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국유사에 기록된 고조선 건국 신화를 살펴봅시다. 옛날에 환인의 아들 한웅이 있어서 자주 천하의 뜻을 두며 인간 세상을 몹시 바라고 있었다. 아버지 환인이
아들의 뜻을 알고 지상세계를 두루 내려다 보니 인간들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므로 이에 천부인 세 개를 주고 내려보내어 다스리게 하였다. 자, 이걸 해석해 봅시다. 자, 여기서 환희는요, 하늘신을 의미합니다. 왜 하늘신이냐? 우리 밑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지상세계를 두루 내려다 봤다. 즉, 아버지, 환인이 있는 곳은 어디다? 지상세계를 내려다볼 수 있는 하늘이다, 하늘세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신인 거고요. 아들 환웅은 결국 밑으로 내려왔다, 지상세계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즉, 인간이 되어서 지상, 땅에 머물렀다, 생활했다라는 걸 보고 아, 인간, 환웅 부족이구나, 환웅 세력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웅 부족, 환웅 세력은요,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냐? 자신들은 하늘의 신의 자손, 환인의 아들이다, 천손이다 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을 신성한 존재로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보면 지상세계를 두루 내려다보니 인간들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다. 자, 이것은 뭐냐? 바로 고조선의 건국 이념입니다. 환웅 부족이 고조선을 건국한 이유는 바로 인간들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함이다. 홍익인간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바로 천부인과 연결이 있는데요. 여기서 천부인은 임금의 상징으로 내려준 세 개의 보물이라고 적혀 있는데, 당시 보물이라는 것은 빛이 이쁘고 쉽게 구할 수 없고 엄청 신비로운 도구, 즉 청동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청동기, 발전된 문화를 통해 당시 신석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부족들을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부인, 당시 보물은 청동기이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것은 청동기 문화를 가진 부족이 옛날 신석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나라를 만들었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환웅이 3천여 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그곳을 신시라 이름하고 자신을 환웅천왕이라 하였다. 그리고 바람과 비와 구름을 관장하는 자들을 거느려 곡식과 생명, 평벌, 선과 악을 맡게 하고 무릇 인간 세상의 360여 가지의 일들을 주관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하였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해석해 보면요, 환웅천왕이라 하였다라는 건요, 역시 환웅, 하늘천, 왕, 하늘의 왕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을 하늘신의 자손이라 믿었다라는 거고요. 바람과 비, 구름을 관장하는 자를 같이 데려왔다라는 것은 당시 농사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농사에 제일 중요한 게 바람, 비, 구름이죠. 이어서 곡식과 생명도 농사 중심 사회라는 거고요. 중요하게 봐야 될 건 형벌, 선과 악을 맡게 했다라는 겁니다. 즉, 죄를 처벌하고 법이 있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기록되어 있는 바를 보면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굴에 살면서 환웅에게 늘 사람으로 변화하도록 해달라 빌었습니다. 곰은 21일 동안 조심하여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호랑이는 조심하지 못하여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곰 여인은 매번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에 환웅이 잠시 사람으로 변해서 그녀와 혼인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단군 왕검이라 하였다. 그는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고 비로소 조선이라 일컬었다. 자, 이걸 해석해 보면요, 곰, 호랑이, 우리 신석기 때 배웠던 종교 있었다. 바로 토테미즘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선생님이 보여줬던 곡물 그림 두 마리 기억나요? 그때 곰하고 호랑이를 보여줬는데 이걸 설명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환웅 부족이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과 만나겠죠. 처음에 환웅 부족이 청동기 문화를 보여줬을 겁니다. 그것을 본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바로 사람으로 변하게 해달라, 청동기 문화를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곰은 21일 동안 조심하여 여자의 몸이 되었다, 즉 인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신화에서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을 동물로 표현한 거는요, 아무래도 환웅 부족, 청동기 문화를 가진 환웅 부족보다 옛날의 것을 쓰고 있었다.
안 좋은 것을 쓰고 있었다라고 표현해서 사람과 동물로 구분한 거지 않을까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었다, 즉 청동기 문화를 받고 싶었다라는 내용이고요. 곰은 참아서 여자의 몸이 되었다. 환웅 부족과 곰 부족이 연맹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조심하지 못하여 인간이 되지 못하였다라는 걸 봐서는요, 환웅 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전쟁을 하게 돼서 환웅 부족이 승리하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면 곰 여인은 매번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에 환웅이 잠시 사람으로 변해서 그녀와 혼인하였다. 즉 환웅 부족과 곰 부족이 완전히 통합하였고 아들을 낳았다. 지도자가 등장했다. 이 두 부족을 통합할 수 있는 지도자가 등장하였다. 그래서 그 지도자의 명칭을 바로 단군 왕검이라 하였다라는 겁니다. 뜻은 앞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단군은 제사장을 뜻하고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 왕검은 정치적 지도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군 왕검이 평양성의 도읍을 정하고 비로소 조선이라 일컬었다. 즉 나라의 이름을 조선으로 하였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 고조선을 배웠는데 왜 조선이에요? 왜냐면요, 1392년에 이성계라는 사람이 건국한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예전에 있었던 조선이다라고 해서 옛고자를 붙인 고조선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조선이라 불렀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건국 신화였습니다.